상황에 대한 것부터 좀 인지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분으로 다시 좀 돌아가야 돼. 우리 노원구가 탄생시킨 불세출 스타 만석 씨가 여기 있어. 머리도 이렇게 만석이랑 똑같죠? 이 만석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만석이는 어떻게 움직일 수만 있는 거냐면 여기서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땅으로 파고들거나 그러진 못해. 혹은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하진 못한다. 그러니까 얘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왼쪽 또는 오른쪽만 움직일 수 있어. 오케이, 이거를 수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수직선상 운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앞에서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라 믿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얘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t 시간을 나타내죠.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시간이라 불렀는데 우리 이걸 지금부터 구분하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시간과 시각의 차이 아니? 시간과 시각의 차이가 뭐야? 그치, 딱 그 순간. 그치, 시간은. 그치, 사이간자야, 사이간. 요거. 너네가 되게 싫어하는 그 한자, 사이간자. 그러니까 시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시각은 요때, 요거야. 그럼 현재 t가 얼마일 때라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 시각을 나타내. 시각을 나타내. 오케이, 그래서 우리 처음에 애가 여기 있어요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t가 0이에요라고 표현할 거야. 근데 t가 0이에요라는 것은 처음이에요 이런 뜻이잖아. 근데 걔가 어디 있어요 아직 안 나타냈잖니. 그래서 위치를 표현하는데 위치가 얘가 처음에 2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수직선상에서 좌표의 값이 2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야. 여기까지 하셨어? 오케이. 이 만석이가 룰루랄라 신나게 이렇게 뛰어가. 우리 성우를 잡아먹으러. 그래서 여기에 위치하게 됐어. 내가 너무 만석이를 막 그리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만석이 못생겼어요? 뭐 이쁘게 눈도 좀 웃으면서 헤 이렇게 이쁜가요? 볼터치도 좀 해드릴까? 제 화장해본 적이 없어서 예. 이렇게 완석이가 뛰어왔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역시 또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난 두 가지 정보를 말해줘야 한다고. 어떻게 말해줘야 합니까? 그러시면 시각이 얼마인지와 두 번째 위치가 어딘지를 말해줘야겠지. 그래서 t가 2다라는 뜻은, 오케이, t가 2라는 것은 시각이 2일 때 얘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고, 얘 위치를 역시 표현하기 위해서 x의 값은 얼마라는 것을 역시 같이 나타내 줄까? 같이 나타내 줘야겠지. 줄까가 아니라. 이해하셨어? 그때 얘 위치를 우리가 6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요 상황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요 상황에서부터. 이때 별의 별 말들이 다 등장해서 너희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자,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시각이 0에서부터 시각이 2인 순간까지 갔으니까 2-0의 값이, 즉 2가 시간이겠지. 이걸 너희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초 동안, 혹은 여기 초가 중요한 건 2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거 동안이라고 표현해. 즉 문제에서 말할 때 뭐뭐 동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고 싶은 표현이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근데 꼭 반드시 뭐뭐 동안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t가 2일 때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 즉 시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인지 시간으로 표현해 주는 것인지 너희가 문제를 읽으면서 구분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 두 번째, 위치의 변화라는 말이 등장해. 위치의 변화. 요거는 뭐하고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위치라는 말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뭐하고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면 움직인 거리하고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얘네들이 다 비슷한 단어들로 느껴져서 이런 문제 상황이 어려운 거야. 근데 정확하게 단어의 뜻을 알면,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당연히 문제의 상황이 쉬워져. 그럼 아까도 생각. t가 0이었을 때부터 t가 2일 때까지 이 만석이의 위치의 변화량은 처음에는 2에 있다가 그 다음엔 6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는 얼마로 써야겠어? 6-2라고 쓰시면서 4라고 쓰셔야겠지. 여기가 됐어. 오케이. 근데 위치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아가들 이 말의 어폐부터 찾아봐. 내가 예전에 너희들한테 삼각형의 오심 정리해드리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있을 거 아니야. 미안해. 오심이 아니라 거시기. 미안. 그 오심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잘못 말했어. 지금 뇌가 정지돼 있어서 막 잘못 그래서 뭐냐면 교환법칙 설명해줄 때 기억나? 교환법칙? 야, 교환법칙 성립하냐 안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랬어? 어떤 게 병신아?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어떤 연산자에 의해서 교환법칙 성립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들이다 가갖고 야 너 이거 교환법칙 성립해 안 해?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단순히 위치 물어보면 쫄지 말고 그 위치를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위치를 물어볼 때의 상황은 시간으로서 물어볼 수가 없어. 위치라는 것은 정확하게 걔가 어디 있냐라는 걸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를 묻고자 하면 t가 얼마일 때 위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t가 0이었을 때 위치 어디야? 그렇지 2지. t가 2였을 때 위치 어디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 대답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위치라는 말과 위치의 변화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어? t가 0이었을 때는 2라고 대답하시겠지만 t가 2였을 때는 6이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까지 이해하셨니? 움직인 거리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만석이가 여기 있다가 일로 움직였다는 뜻이야. 그럼 얘가 움직인 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위치의 변화로 보이지. 그래서 얼마 대답하시면 되냐면 4라고 얘기하시면 돼. 여기까지 아시겠어? 오케이. 상황 파악되니? 자, 그런데 우리 이 상황을 조금 더 그지같이 바꿔볼게. 우리 만석이는 그 뭐라고 그러지? 막 돌아다니는 거?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다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움직여. 이쪽으로. 와! 이러면서. 그래서 만석이가 여기에 위치했었어. 아, 웃어야지. 우리 만석이. 머리도 막 휘날리면서 왔어. 이렇게. 자, 이때 t는 4야. 위치는 어디냐면 x는 4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오케이. 자, 우리 그럼 똑같은 이 상황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간다. 하하, 이건 지우개가 아니라 분필일세. 찍기만 했는데 도장이 찍히네. 자, 우리 만석이가 얼마 동안 움직였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 동안 움직였어?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이 타당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걸 거야. t가 0일 때부터 t가 4인 것까지 움직여서 4초 동안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는 너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 하는 얘기고 만약에 내가 얍삽하게 야 만석이가 t가 0이었을 때부터 t가 4일 때까지 움직인 거 시간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4라고 대답하겠지만 만석이가 t가 2일 때부터 t가 4일 때까지 움직이는 시간이 얼마 동안 움직였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지 2라고 대답해야 된다 이야기했어? 지금 내가 시각 두 개를 명시해 줌으로써 그 사이 시간 동안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게끔 바꾸는 거야. 이건 문제 읽으면서 찾아내셔야 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니? 그래서 현재는 t가 0일 때부터 t가 4일 때까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얘는 시간은 얼마나 흘렀어? 그러면 4가 흘렀겠지. 4-0이니까. 위치의 변화는 어떻게 돼? 라고 물으시잖아. 위치의 변화는 t가 0이었을 때 위치 얼마였어? 2였었지. t가 4였을 때 위치 어디였어? 4란 말이야. 그럼 얘 위치의 변화는 4에서 2를 뺀 값이 위치의 변화가 돼. 이 말 이해하시겠냐? 이게 됐다 중요해. 지금 너희가 의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 왜냐면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움직인 거리와 위치의 변화의 정확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묻는 질문의 답을 정확하게 못하는 거야. 위치의 변화는 가장 첫 번째 위치하고 있었을 때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었을 때의 위치의 차값이야.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t가 4일 때 위치는 얼마야? 혹은 t가 2일 때 위치는 얼마야? t가 0일 때 위치가 얼마야?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t가 0일 때 위치는 2요. 이렇게 되면 될 것이고 t가 2일 때 위치는 6이요. 라고 대답하면 될 것이고 t가 4일 때 위치는 4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순간, 그 시각에서 위치가 어디냐 묻고 있는 거잖아. 이제 마지막에 환장하는 게 이거지. 그럼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사이 시간 동안을 말한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의미가 된다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t가 0에서부터 t가 4까지 흘러가는 동안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라고 하시면 만석의 위치 변화는 2밖에 안 되지만 얘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이만큼 돌아간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온 거야? 4만큼 왔다가 다시 얼마만큼 돌아간 거야? 2만큼 돌아갔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움직인 거리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면 4 더하기 2 6이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야. 이 상황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 상황으로 가볼게. 우리 만석이를 진짜 망나니처럼 한번 만들어보자. 여기까지 상황 파악이 되셨으면 이제부터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래요. 만석이를 다시 한번 그릴 건데 아이고 뭐래 마이너스 2지 숫자도 못 써 이제. 우리 만석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었어요. 자 여기 있었어요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었어요라 맨날 인지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t가 0일 때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만석의 위치는 뭐냐면 x는 마이너스 2예요. 위치는 좌표 의미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죠? 오케이. 그러다가 만석이가 막 신나고 뛰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로 옮겨졌습니다. 머리랑 그려서 만석이 같이 갔네. 자 이때는요 t가 2였을 때 위치는 4띠다. 근데 이놈의 만석이가 여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막 움직였어요. t가 3이었을 때 위치는 0인 상황입니다. 응? 뭐가요? 아 그냥 안 썼어요. 그냥 안 쓴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만석이는 또 꿀 탈라고 일로 막 뛰어옵니다. 4명의 만석이가 웃으면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나 그림 잘 그리는데 오늘 왜 이렇게 못 그리지? 나 진짜 되게 잘 그리는데? t가 5였을 때 x는 6인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죠? 이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질문들이 막 튀어나와요. 이제 아까 전에 말했었던 위치의 배랑 위치 혹은 움직인 거리 이런 단어들을 막 계속 바꿔가면서 너희들한테 이것저것 막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것부터 일단 따지고 갈게. 첫 번째 시간은 어떻게 정의되냐에 따라서 달라. 예를 들어서 t가 0에서부터 t가 4인 것까지 t가 5인 것까지 가겠다면 5초 동안이 되는데 오케이 문제에서 꼭 이렇게 다 세팅해주고 난 다음에 꼭 0에서부터 5까지 물어보지 않아. 치사하게.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상황을 t가 3에서부터 t가 5까지만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t가 2에서부터 t가 3까지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시각 입장에서 따져보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간이 움직였느냐를 따져보셔야만 해.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아 0에서부터 5초까지는 흘렀으니까 이 사이에서 아무데나 물어볼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되셨죠? 위치의 변화량 그리고 실제로 옛날 교과서나 요즘도 정석 선생님 요즘 정석 잘 안 봐서 정석이 어떻게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정석에는 변위라고 많이 써있어서 변위 위변이 아니라 변위 이 뒤에 앞뒤 바꿔 변위 보면 무슨 뜻을 생각하신다면 변화된 위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을 말하고 싶은 건데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면 위치의 변화량은 시간에서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게. t가 0에서부터 t가 5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t가 5였을 때 위치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6이죠. t가 0였을 때 위치가 얼마예요? 예, 그러면 이때 위치의 변화량 얼마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8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t가 2에서부터 t가 3까지 이 시간 동안 t가 2에서부터 t가 3까지 만석의 위치의 변화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게 됐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가 t가 2였을 땐 여기 있다가요. t가 3이었을 땐 일로 갔단 말이야. 이쪽으로 갔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t가 3이었을 때 위치는 얼마입니까? 0이고요. t가 2였을 때 위치는 얼마예요? 4니까 위치 변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하냐면 위치의 변화량의 결과는 항상 양수가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위치의 변화량은 걔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에서 왼쪽에 갔는지에 따라서 플러스 값이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위치는 제가 따로 안 쓰려도 이제 읽을 수 있겠죠. 그냥 말로만 할게요. t가 3이었을 때 위치 얼마입니까? t가 4였을 때 위치는? 몰라요. t가 5였을 때 위치는? 그렇죠. 6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제 마지막 재밌는 게 일단 이거죠. 움직인 거리. 내가 왜 이 얘기를 쭉 다 해주냐면 애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의 차이가 그냥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만 있다. 즉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 뭐 이딴 걸로 이해할 때가 더러 있더라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뜻이 달라요.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는. 그러면 얘도 역시 위치의 변화량처럼 어떻게 물어볼 수밖에 없냐면 t가 3이었을 때 움직인 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도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뭐냐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간 동안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럼 아가들아 t가 0에서부터 t가 5까지 t가 0에서부터 t가 5까지 움직인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보시면 일단 0에서부터 2까지 얼마만큼 왔어? 네, 6만큼 왔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근데 만석이가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2에서부터 3까지 얼마만큼 오게 돼요? 4만큼 오게 돼요. 근데 움직인 거리는 내가 이쪽으로 갔다고 해서 반대쪽 갔다고 해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같지 않아. 이걸 수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스칼라 벡터의 의미로 나눠버린단 말이야. 스칼라 벡터는 너희가 뭐 부담되면 몰라도 상관없어. 다만 이건 정확하게 인지하시라고. 위치의 변화량은 풀막 값이 다 등장할 수 있는데 움직인 거리는 내가 어느 쪽으로 갔다고 해서 풀막 값이 붙지 않아.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여기다 얼마 더하시면 돼요? 4를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죠. 5까지 가야 되니까 이번엔 3에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0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왔어요? 6만큼 또 왔기 때문에 플러스 6을 더 시켜야 되는 거예요. 16만큼 움직인 겁니다. 16만큼. 이해하시겠어요? 요거 다시 한번 잡고 갑시다. 위치의 변화량의 절대값 씌우면 움직인 거리 된다라는 헛소리 때려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위험한 공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속도가 절대값이 붙으면 속력이 됩니다 라는 의미를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그냥 공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되게 위험한 상태가 돼. 특히 너희 학교 시험에서. 무슨 말이겠어?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두 번째 용어를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속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앞에 좀 띄어놔. 그리고 속력이라는 말도 역시 등장을 해요. 제가 이걸 왜 띄워놓고 4번을 써놓게 되냐면 너희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는 개념 중에 하나고 간혹 가다가 기출문제 수능에서도 가끔 묻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들이 있어. 첫 번째 뭐냐면 평균이야. 평균.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는 것부터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속도, 속력 이렇게 물어보니까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완전한 오해를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애들이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평균 속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평균 속력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얘는 시간분의 둘 다 시간분의 똑같아요. 근데 분자에 등장하는 값이 속도는 변화된 위치야. 변위. 아까 말했을 때 위치의 변화량. 상상만 잠깐 해봐 얘들아.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이기 때문에 아까 전 선생님이 변화된 위치의 변화량은 내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양수의 값이 될 수도 있고 음수의 값이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 너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속도는 양의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음의 값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그에 반해서 평균 속력의 정의는 뭐냐면요.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입니다.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 마치 우리 그 교과서나 개념서에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취한 거 이렇게 나올 때가 덜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될 순간 속도, 순간 속력에 대한 상황이야. 즉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은요 정의 자체가 달라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우리 만석이 다시 한번 또 등장시킵시다. 우리 만석이 좀 간단히 점으로 그릴게요.
괜찮지 만서가? 아니 선생님이 계속 그러니까 좀 더워서. t가 0이었을 때 우리 만석이는요 어디에 있었냐면 마이너스 2에 있었어요. 자, 우리 만석이가 이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t가 2인 순간에 만석이의 위치는 4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우리 만석이가 또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t가 3이었을 때 만석이의 위치는요 2였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요거부터 주의하세요. 내가 지금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을 써놨는데 앞에 가로를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한테 얘네들을 굳이 평균 속도, 평균 속력에 말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 이게 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 얘하고 얘네를 어떻게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정확하게 얘네들의 정의는 시간분해야. 즉 사이를 말하게 돼요. 사이를. 질문 자체가 달라요. t가 3일 때 속도가 어떠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t가 4일 때 속력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어떻게 물을 수밖에 없냐면 t가 0에서부터 t가 3까지 움직였을 때, 흘렀을 때, t가 0에서부터 3까지 흘렀을 때 만석이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 만석이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지금 시간의 흐름이 0에서부터 3까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 얘가 시각이 아니라 시간이구나. 시간에 대해서 묻는 거는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을 묻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잡아내셔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아까 생각, 현재 이 상황에서 만석이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어떤 질문이냐면 t가 0에서부터 t가 3일 때까지 만석이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요. 앞에 아무것도 써져 있지는 않지만 얘는 그 순간의 속도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평균적인 속도를 묻고 있다고요. 그럼 시간은 얼마만큼 흘렀어요? 3만큼 흘렀는데 잔팁 이거 가끔 헷갈리면 이렇게 쓰세요. 3까지 흘렀는데 t가 0과 3이니까 3-0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죠. 분자에 뭘 쓰면 되냐면요.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 각각의 위치를 분자했으면 돼. 그럼 t가 0이었을 때 위치 얼마였지? 마이너스 2였잖아. 오케이? t가 3이었을 때 위치 얼마였지? 2였잖아. 그래서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만석이의 속도 얼마야라고 물으시면 3분의 4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파악 되셨어요? 이거하고 상관없지만 우리 다시 한번 좀 확인차 이거 좀 확인하고 갑시다. 만약에 내가 t가 0에서부터 t가 3까지 만석의 속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예를 들어 t가 2에서부터 t가 3까지 만석의 속도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으면 나는 당연히 분모에도 얼마 갖다 놓고 3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을 것이고 3일 때 위치는 2, 2일 때 위치는 4 이렇게 갖다 쓰시면 빼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분모는 1이 될 것이 분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아 속도가 마이너스 2였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때 말하는 이 속도는 뭐가 된다? 평균 속도가 된다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속도는 양의 값이 등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음의 값도 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얘 위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들이 양과 음의 값에 음일 같겠다도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에 반해서 속력은요. 그에 반해서 속력은 정의 자체가 뭐냐면 시간은 동일한데 분자에 써져 있는 값이 움직인 거리라고.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봤었잖아. 움직인 거리는 얘가 어느 방향을 어떻게 움직였다고 해서 얘가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가 아니라니까. 그냥 계속 가는 대로 족족들이 양수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아까도 생각해봐. t가 0에서부터 3까지 얘 속력 구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여기다 절대값 치면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니? 시간은 3 마이너스 0이에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여기다 분자에다 위치를 쓰면 안 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반드시 이 수직선상 운동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아 여기는 이 새끼 여기 있다가 일로 왔어. 이때 만석에 움직인 건 6만큼 움직였네. 근데 방향을 바꿔서 또 얼마만큼 움직였냐면 2만큼 움직였네. 실제로 만석이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 8이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얼마라고 하시면 3분의 8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가장 많이 낚이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애들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는 사실만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나한테 묻기를 t가 0에서부터 3까지 속도 구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미분할 게 없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미분할 게 없으니까 당황하는 거지. 뭐가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해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속도와 평균 속력의 정의를 처음에 인지하시고 만석아 에어컨 좀 꺼줘. 나. 이 새끼 마지막에 나 간지 안 나게 뭐 하는 짓이야. 두 번째 속평균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이 이해가 되셨다면, 그리고 이거 나중에 이과 학생들은 나중에 기하 벡터 가면요 평면상 운동 배우게 되거든요. 그 겁내 재밌어. 한번 꼭 배워보세요. 예. 아 진짜 겁내 재밌어요, 막. 예. 내가 이 개가 하나 쳐줄까? 아 개가 재미없는가? 이거 되게 진지한 얘기인데,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막 이번에 뭐 설날 때 막 시골에 내려가시잖아. 아버지가 아 왜 이렇게 차 속도가 안 나? 라고 얘기하시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버지 속력입니다. 아버지가 속도라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남쪽 갈 때와 북쪽 갈 때의 풀마일 값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속도 운전하시면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 예를 들어서 뭐 시골 내려갈 때는 아 플러스 140으로 달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라올 때는 마이너스 140으로 달렸어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돼? 속력이라고 얘기해야지.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냥 그 순간 얼마만큼 달리고 있냐만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빠가 만약에 얘기하시다가 아 차가 속도가 안 나, 그러면 정확하게 정정해 드려야 돼요. 우리 배운 사람들은 아버지 속도가 아니라 속력입니다. 아시겠어? 예. 진짜예요. 만성할 수 있지? 네. 두 번째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 아니라 순간 속도 순간 속력이야. 근데 얘도 왜 굳이 앞에다 순간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질문 자체가 달라.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속도와 속력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물어봤었겠냐면 t가 0에서부터 t가 3까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밑에 있는 요놈은 t가 3일 때 속도 이렇게 물어본다고. 즉 얘는 시간을 주고 속도를 물어보는 것이고 얘는 시각을 주고 속도를 묻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t가 2였을 때 속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가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미분의 정의와 매우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평균 속도를 순간 속도로 바꾸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극한추하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리미트 극한을 취하긴 취할 건데 여기 옆에 들어온 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 요 살짝 요거만 지울게요. 당연히 분자에는 시간이 왔을 거고요. 그 시간을 우리가 델타 x, 델타 t라고 쓸 수 있겠죠. 시간의 변화량. 그리고 분자에는 위치의 변화니까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델타 t를 0으로 보내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속도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낼 수 있다고요. 근데 또 쓰고 나서 보니까 어우 야 이거 바로 어디서 많이 봤다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잖아요. 델타 t를 델타 x로 바꾸면 여기가 델타 x가 될 거고 여기가 델타 y였으면 y를 x로 미분하는 식과 똑같은 식이에요. 실제로 뉴턴이 미분을 발견할 때 이와 같은 작업에 의해서 발견한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면 그거냐면 x를 t로 미분하세요야. x가 뭐냐면 위치 우리 앞으로 x를 쓸 겁니다. x. 요거를 뭘로? t로 미분하세요라는 것이 바로 순간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라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어? 오케이. 그럼 나한테 어떤 시기 상태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하다는 걸 정확하게 느끼시면 돼요.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필요하구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필요하구나. 그 함수는 이 x라고 하는 함수는 뭘로 나타나져 있어야겠구나. 내가 t로 미분할 거니까 t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xt 함수라고 우리가 제일 많이 불러.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얼마인지 나타내주는 함수가 필요하구나. 우리 그걸 뭘로 미분하겠구나? t로 미분하겠구나.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하나만 조심하세요.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미분에서 표현은 x 프라임 t였잖아. x 프라임 t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우리 보통 미분하면. 근데 속도와 가속도와 위치는 이 표현 대신에 뭘 갖다 쓰냐면 vt라고 쓰는 겁니다. vt. 이해하시겠어요? xt를 미분하면 vt가 된다. 이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앞으로 프라임을 잘 안 보게 돼. 속도와 가속도에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순간의 순간 속력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순간 속력은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죠. vt 속도를 순간 속도를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그게 바로 순간 속력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속력과 속도는 절대값을 씌우냐 안 씌우냐 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평균 속도까지 평균 속력까지 적용시키면 이제 혼란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상황의 차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정리를 했으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미분에서 속도와 속력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우리가 오늘 할 얘기는 적분 아닙니까? 그렇죠? 적분 얘기 이제 해봅시다. 눈이 커가지고 자꾸 눈에 땀이 들어와서 애들이 웃지도 않고 심각하기만 하고 눈 아파. 잠깐만 나 진짜 땀 좀 닦고 올게.
아, 나 어디 가냐고? 그 좀 이따 해줄게. 지금 일단 이거 B로 올랐어. 이거 정리 좀 하고. 아,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안 들어가면 이거 또 우리 여태까지 해왔던 게 또 속도 가속도 의미가 없어지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너희가 이제 미분의 활용 파트에서 속도 가속도 개념이 정리가 되셨다면 여기까지는 정리가 된 거야. 어떤 거냐면 이제서 이제 얘기할 수 있어. 위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위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 있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t가 얼마일 때, 시각이 얼마일 때 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치라고 쓰지만 얘는 뭘 의미하냐면 xt 함수를 의미한단다. 여기까지 됐니? 이 위치 함수를 그려보자 이거야. 그려보면 뭐 예를 들어서 xt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럼 애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착각의 시나리오가 시작되는데 얘를 그려봐라고 했더니 애들이 이렇게 2차 함수니까 여기까지 그려. 근데 그릴 때 뭘 생각 안 하냐면 축의 의미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 축이 무슨 축이 되겠어? t축이 될 거라고. 시간이야. 이 축은 무슨 축이 되겠어? xt야. 위치라고 얘가. 이해하셨어? 자, 그럼 생각. 얘를 그려봤더니 아래로 블록하고 t가 1이었을 때 아래로 내려오지. 그래서 t가 1이었을 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려놓은 거야.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오니? 2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붕 떠있겠네. 와, 진짜 안 이쁘다. 뭐 이렇게 바보 같은.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3팍 됐냐? 이거 잘못 그린 거잖아. 이거 왜 잘못 그린지 알겠어? 내가 지금 2차 함수를 그린 건 제대로 그렸을 텐데 내가 뭘 잘못 그렸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래프를 그린 거야 지금. 속도와 가속도, 위치, 가속, 속도 이 상황에서는 너희가 반드시 이거 생각해야 돼. t가 0보다 작을 땐 그래프는 나타나지 않아. t가 0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이거든. 초기 값이거든. 그래서 이 그래프 여기까지 그린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를 그려야만 해. 요거 조심해. 특히 너희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때 애들이 많이 범하는 우가 있어. 그게 뭐냐면 열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새끼들이 브레이크를 밟고 열차가 백을 하길 바래.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열차가 브레이크를 밟잖아? 그러면 언제까지 움직이게 되냐면 속도가 0인 순간까지만 딱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 다음부터 열차는 움직이지 않아야 돼. 근데 속도가 갑자기 음수로 바뀌어서 계속 진행돼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애들이 그걸 못 찾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이러한 그래프에 대한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대충 미분적분만 하려고 하면 여기 파트는 다 어려워. 근데 그에 반해서 자기가 이과를 가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사실 물리 입장에서 엄청나게 허접한 얘기들이거든. 물리 입장에서 역학이 진짜 개허접한 얘기이기 때문에 애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지금 내가 하는 얘기들이. 저걸 왜 설명하고 계셔? 저 선생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지금 그 상황에 대한 단어부터 시작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모든 친구들이 다 인지하시라고. 아시겠어? 잘 들어.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니까 애들이 두 번째 착각이 뭐냐면 아, 이 새끼 포물선 운동하고 있구나. 우리 만석이의 위치 함수인데 이 만석이께서 포물선 운동하고 계시구나 라고 헛소리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아까 전에 만석이는 어디만 움직인다고 그랬어? 얘는 수직선만 움직인다니까 절대 포물선 운동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아시겠어? 우리 만석이는 앞으로 옆으로 튀어가지 못해. 알고니? 점프도 못하는 애야. 만석이는 왼쪽 오른쪽만 갈 수 있는 애야.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가 나타내고 싶은 수직선상 운동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걸 반드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 자, 우리 다시 간다. 수직선을 하나 그려. 미안해 만석아, 이번에도 점으로 표현할게. t가 0이었을 때 만석의 위치는 어디래? 라고 물어보게 되면 t 자리에 0을 살짝 집어넣어봤더니 얼마래? 3이래. 그래서 만석이는 처음에 어딨냐면 만석이는 처음에 0, 1, 2, 3 여기 있어. 만석이는. 이게 t가 0이었을 때 우리 만석이의 위치, 아유 3이야. x는 3이라고 써놔야지. 여기까지 하셨어? 시간이 흘렀다? 여기 시간이 언제면 여기 시간이 1이야. 시간이 1이었을 때 만석의 위치는 어디 하면 1을 집어넣어 봤더니 2야. 이 말 아시겠어? 오케이? 그럼 만석이는 t가 1일 때까지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x 위치가 2인 것처럼 1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해하셨어? 여기서 마치 수직선을 따라서 포물선을 따라서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만석이는 여기 있다가 1로 움직이게 된 거라고. 이 말 아시겠어? 그럼 아가들아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봐라. 이거 2차 함수인 건 분명하잖아. 여기가 0이었고 그럼 그게 같은 높이가 되는 순간에 언제 나올 거냐면 여기가 얼마일 때? 2였을 때 나왔을 거 아니야.
만석이가 시간이 이었을 때, 시각이 이었을 때 만석이 위치는 다시 어디야? 다시 또 3이지. 만석이는 다시 여기서 일로 또 움직인 거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2였을 때 만석의 위치는 다시 또 3인 거야. 상황 파악되니? 그 다음에 만석이는 어디로 계속 움직였을까? 그렇지, 계속 이쪽으로 간 거야. 아 하면서. 이해하셨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여기는 이 그래프가 실제 얘 움직임이 아니란 말이야. 얘는 수직선을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 수직선을 시간에 따라서 끊어서 풀이해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아가들아, 요거부터 해. 여기 있는 파트가 어렵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반드시 이 그래프를 이렇게 수직선상 움직임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기가 이과를 선택하겠다 혹은 나는 이과야 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이건 진짜 개허접한 역학이라서, 역학 중에 이런 역학은 없어서.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선천적으로 돼 있는 애들도 있어. 아마 내가 지금 느낌상 표면서 봤을 때 지금 자기가 이과 가겠다 친구들 표정은 뭐냐면 선생님 지루해요 뭐 이런 표정이 얘네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네들 보면서 너희가 좌절하면 안 된다고. 절대 이거 좌절할 문제가 아니야. 얘네도 안지 얼마 안 됐을 거야. 뭐 기껏해 1년 됐겠어? 그죠? 진짜야. 그러니까 별거 아니니까 이런 거 연습을 하면 금방 이건 좋아져. 알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데 선생님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속도의 정의가 위치를 뭘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고 했잖아. t에 가서 미분하면 된다. 그럼 걔는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봐보자고. 얘를 미분할 거야. 그러면 x 프라임 t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타난다고? 속도라고 말하는 vt가 나타나게 된다고. 그럼 너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내가 방금 전에 XT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이게 있어 이거 미분하면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러잖아. 오케이? 그럼 당연히 너희가 이 상황에서 뭘 고민해야 되냐면 속도 그래프는 어떻게 보일까 고민해봐야 돼. 자, 얘 미분 한번 해보자. 얘 미분한 거 별로 어렵지 않잖니? 얘 미분하면 VT는 어떻게 돼? 2T 마이너스 2 된다까지 아시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X 프라임 T라고 쓰지 않는단다. 이거 안 쓰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것도 꽤 많이 나와. 아시겠어?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알겠지? VT로 바꿔 쓰는 연습 항상 해라. 아셨지? 제 미분 한번 해봅시다. 그 미분하니까 여기 됐고 요거 그려봅시다. 이번에 두 번째 그래프는 여기가 무슨 축? T축인 건 똑같을 거고 여기가 무슨 축? VT축이야. 그냥 V라고 써줄 때 속도축이야. 속도축. 이 그래프를 그려봤단다. Y절편이 마이너스 T, 그러니까 VT절편이 마이너스 2고 한 칸, 두 칸 여기서 시작하고 기울기가 2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여기 이후에는 이렇게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도 T가 0보다 클 때만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가 나왔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는 얼마겠어? 1일 거 아니야. 됐죠? 우리가 여기서 뭘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잘 들어라. 이 그래프를 보면서 만석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상상하는 게 중요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XT 그래프를 보면서 선생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 수직선상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하라고 그랬지. 똑같은 거야. VT 그래프를 보면서 수직선상 움직임을 상상해봐야 한다고. 이 말이 아시겠어? 잘 봐. 처음에 만석이의 속도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여. 이 말 아시겠어? 만석이가 처음에 어디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속도가 음수란 얘기는 오케이? 내가 이쪽을 양의 방향, 이쪽을 음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어느 쪽 갔다고? 이쪽으로 갔다고. 만석이 처음에 일로 간 애야. 오케이? 그러다가 속도가 뭐가 됐어? 0이 됐다는 얘기는 만석이 이쪽으로 가다가 뭐 했다고? 멈췄다고. 이해하셨어? 그러다가 속도가 뭘로 바뀌었어? 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만석이 이쪽으로 오다가 이쪽 방향 계속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여기까지 아시겠어? 상황 파악됐어? 우리 다시 한번 봐볼래? 위치 그래프로서 우리도 어떤 거 상관이냐면 만석이 여기 있었잖아 처음에.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멈칫하다가 다시 방향 틀어서 이쪽으로 계속 달려간다고 그랬지. 이 상황이 VT 그래프에서도 그대로 읽혀진단 말이야. 다만 얘는 알려줬는데 얘는 안 알려주고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처음에 어디 썼는가를 말을 안 해줘. 이 말 아시겠어? 얘는 처음 위치가 3입니다라는 걸 말해줬었단 말이야. T가 0이었을 때 위치가 3이었으니까 얘는 3에 있다가 그 다음에 T가 1로 가면 2로 갔다가 그 다음에 T가 다시 2가 되면 다시 3으로 왔다가 계속 이쪽 방향으로 나가. 이것까지 다 말해주는데 그에 반해서 속도는 처음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속도가 음수니까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T가 이랬을 때 멈칫했다가
t가 1을 지나게 되면 다시 양의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움직였다는 걸 말해준다고. 움직임 자체는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어? 그래서 우리가 VT 그래프를 줄 때는 항상 같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기 위치를 같이 줘. 가끔 책에서 뭐라고 써줄 때가 아니면 x0 값이라고 얘기할 때가. 초기 위치를 말을 해줘야 얘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여기다가 초기 위치 x0가 3이라고 하자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부터 이런 상상이 되지. 잘 봐. 수직선 하나 쫙 그려. 초기 위치가 얼마래? 3이래. 그러면 0, 1, 2, 3 여기 있었어 우리 만석이. 오케이? t가 0이었을 때 얘 처음에 초기 위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었다고. 근데 여기 있던 만석이가 t가 0에서부터 t가 1이 될 때까지 이 사이 시간 동안에 만석이의 속도는 음수값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겠어? 이쪽으로 갔겠어? 이쪽. 그래서 아 이쪽으로 가셨구나. 됐어? 방향 설정 됐어? 그럼 두 번째 궁금한 얼마나 갔을까요? 여기서 일로 얼마나 갔을까? 이 말 아시겠어? 오케이 마카들 얼마나 갔어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갔어요? 라고 했을 때 너네가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아까 전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역행위는 속도를 뭐 함으로써? 적분함으로써 위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마카들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적분을 함으로써 위치를 구해내는 건데 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는 넓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넓이가 똑같진 않지만 넓이는 양의 값만 나오지만 적분은 양의 값이 다 나온다고 그랬었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VT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어? 이 VT에서 요게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돼버린다고. 이해하시겠어? 그럼 생각. 열쇠깔 길이 얼마야? 1이지. 열쇠깔 길이 얼마야? 2지. 얘 넓이 얼마야? 1이잖아. 아 얘는 음의 방향으로 1만큼 갔구나야. 그래서 시간이 0에서부터 1까지 흘렀을 때 얘는 여기까지 이쪽으로 가긴 가는데 얼마만큼 갔습니까? 하시면 정확하게 1만큼 왔구나. 1만큼.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한팍되니? 그리고 아까도 생각해봐.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의 차라고 그랬잖아. 그 함수값의 차는 뭐로 보일 거냐면 여기는 요 함수와 여기는 요 함수의 관계가 이게 스몰 fx면 이게 라지 fx지. 오케이? 얘가 스몰 fx면 얘가 라지 fx잖아. 오케이? 그럼 라지 fx의 함수값 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값과 여기는 요 값이 의미하는 게 이게 지금 라지 f0인 것이고 이게 바로 라지 f1의 역할을 하겠다 이해하시겠어? 라지 f1에서 라지 f0의 값을 빼라라는 뜻은 이 길이의 차값이 양이냐 음이냐를 묻고 있는 거잖아. 봤더니 얼마? 음이지. 근데 얘는 보다시피 2고 얘는 보다시피 3이니까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만큼 깎으로 가세요 라는 얘기가 된다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뭘 물어볼지 몰라. 이 넓이를 갖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 함수 주고 난 다음에 높이 차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얘 줬는데 넓이 구하고 자빠져 있거나 얘 줬는데 함수값에 차고 갖고 있으면 망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 수직선상 운동을 항상 생각해 보면서 접근하셔야 한다고. 이게 되면 헷갈릴 이유가 없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아 함수값의 높이의 차 아니면 아 넓이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 순간순간 운명을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 만석이가 계속 음의 방향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멈칫을 했다고. 그럼 여기 있는 요 값은 우리가 뭘 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면 얘는 순간 멈췄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0이 되는 순간 전후로 따져봤더니 하나는 속도가 음이고 하나는 속도가 양이니까 뭘 했다? 방향을 바꿨다라고 인지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삼팍됐어? 그러면 아 이때까지는 이쪽으로 왔는데 이 다음부터는 얘가 방향을 바꿔서 다시 이쪽으로 움직이겠다 하시겠어? 오케이? 그럼 너희한테 이런 걸 물어봤다고 치자고. 얘가 다시 언제 초기 위치로 돌아옵니까? 라고 보시면 언제 한번 갔다 다시 올라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과 같아지는 순간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갔던 면적만큼 돌아온 거잖아.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기울기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1이면 여기서부터 길이도 1이면 된다. 여기 얼마겠다? 2겠다. 2일 때 돌아오겠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지. t가 만약에 4일 때 만석이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만석이는
t가 2였을 때 다시 3에 있었었는데 그 뒤로 이 그 면적만큼 더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야. 얘는 당연히 무슨 도형이야? 사다리 꼴이겠지? 사다리 꼴이니까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시면 요 면적이 계산될 것인데 그 면적만큼 3에서 더 오른쪽으로 가 있다 이해하시겠어? 어떤 상황인지 됐니? 오케이? 여기까지 다 됐어?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결과 수식을 쓴 거야 이제. 이 상황에 대한 결과 수식. 다 왔어 이제. 위치는 뭐라고 쓰고 있는 거야? 위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시면 당연히 속도를 적분하면서 구하는데 우리 아까 전에 이런 얘기 있었단다. 속도를 단순히 적분하면 걔의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변화된 위치가 구해진다고.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처음에 인지해야 되냐면 처음에 얘가 어디 있을까부터 인지해야 돼. 오케이? 거기에다가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시간 동안 혹은 몇 분 동안 몇 초 동안 움직였는지 사이 시간이 파악돼야 돼. 이게 시간의 의미가 돼버린 거야. 이해하셨어? 누구를 적분하겠어? 당연히 속도를 적분해 우리가 변화된 위치를 구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VT를 적분하셔라 이런 수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의 가장 많은 패착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 게로 속도식 주어졌으면 아무 생각 적분하고 난 다음에 이 새끼를 위치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패착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건 아니야. 그럼 선생님 얘는 정확하게 무슨 의미예요? 하시면 얘는 변화된 위치란다. 변화된 위치. 위치의 변화량. 아시겠어? 거기에다 초기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주셔야 최종적으로 위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잠깐 쉽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가속도. 근데 요즘에 잘 등장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긴 한데 요즘에 잘 안 등장하는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니? 등속도 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그럼 등가속도란 말 들어본 적 있니?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으면 지금 들어보세요. 등이 무슨 뜻이냐면요. 같을 등자예요. 같을 등자. 그럼 등속도란 건 속도가 일정하다 이 얘기예요. 우리 만서희께서 속도가 일정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근데 등가속도는 얘기가 달라요. 등가속도는 뭐냐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속이라는 건 뭐냐면 더할 가짜거든. 요거 하나만 주의해서 읽으시면 돼. 더할 가짜라는 뜻인데 더해지는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지에 대해 제한은 없어. 이 말 이해하시겠어? 만약에 더해지는 숫자가 양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가속도인데 더해지는 숫자가 만약에 음수면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근데 등가속도라는 얘기는 더해지는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던가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얘기를 해. 이 말 아시겠어? 근데 애들이 이 두 개의 단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선생님 등가속도면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할 때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등가속도는 속도를 일정하게 더하던가 속도를 일정하게 빼겠다는 얘기야. 이 말 아시겠어? 그래서 이 두 개 다른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걸 첫 번째 인지하시고 그러면 가속도라는 건 결국에 속도가 얼마만큼 더해지냐 빠지냐는 걸 구하고자 하는 거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한 결론이 나요. 순간 가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도를 뭐 해버리면 똑같은 이유예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의 극한값을 취한 게 바로 가속도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얘를 미분하시면 우리가 가속도로 말하는 게 액셀러레이터의 약자를 따서 AT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속도를 뭐 하면서 적분함으로써 속도도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나타났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나타나요. 어떤 게 동일한데요? 하시면은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정확하게 가속에 된 변화량이 얼마만큼 변했냐는 걸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지 최종적인 속도가 얼마냐는지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VT를 구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선생님 가속도 적분하시면 얘 나온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적분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초기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초기 속도를 기준으로 더해졌을 수도 있고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게 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얘가 의미하는 건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를 적분했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초기 속도를 더하게 되면 그게 최종적인 속도가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 잘 안 물어봐. 제일 많이 묻는 비율이 뭐냐면 얘 주고 난 다음에 얘 구하라는 게 제일 많아요. 그게 제일 많아서 마치 속도와 가속도가 이 두 가지 얘기만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관계의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안 물어보는 이유는 되게 뭐 간단한데 이과 입장에서 이거보다 물어볼 게 훨씬 더 많고요. 평면 운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평면은 막 얘가 여기 있다가 일로 움직였다가 열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일단 애들이 제일 먼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위치의 변화량과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부터 구분을 못하기 시작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변했다.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야. 움직인 거리는 얘를 따로 더해준 게 움직인 거리가 되죠. 평면 운동이 100번 재밌어요. 네. 근데 이게 있으니까 이과 애들 입장에서 이거 잘 안 물어보죠. 이과 애들 이거 주면 땡큐 이면서 쓰고요.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서로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능에서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라고 하시면 자주까지는 아닌데 나오면 아까 전에 말했던 상황이 나타나서 이과 애들은 정말 좋아요. 막 입에 막 화색이 되면서 야 이번 수능 존나 족밥 아니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푸는데 문과들 내가 씨발 이과도 아닌데 왜 국어도 그런 거 있잖아. 작년 대수능 때.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이제 공부하는데 한계점 안 뒀으면 좋겠어 난 솔직히 계속. 그리고 너희는 타당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때야. 그 문과하고 이과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 진짜 다른 사람이 아니야 얘들아. 그리고 문과가 이과의 뭐 희생양이나 아니면은 뭐 뭐라고 해야 돼? 뭐 베이스? 그런 것도 아니야. 난 문과애들 정말 자부심 가졌으면 좋겠어. 만서가 알겠죠? 너 지금 왜 또 갑자기 세상 다산 표정으로 막. 난 정말로 문과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근데 내가 문과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잔소리를 하거나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잖아. 그럼 문과 애들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진짜. 너무 이쁘게. 막 눈빛도 진지해지면서 막 이래. 진짜로. 나 그게 너무 이쁘거든. 근데 그에 반해서 이과 애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느낌보다 뭐냐면 이미 알고 있어 임마. 뭐 이런 표정이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막 이과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 근데 뭐가 차이 나냐면 그 다음에 그 대하는 문제에 대한 대한 태도가 차이가 나. 이과 애들은 이미 알고 있음마라고 했을 때 위기가 오잖아. 그럼 물어봐 그냥. 근데 문과 애들은 뭐 그렇게 사대주의에 쩔어 있는지 묻는 거에 되게 조심스럽고 선생님 대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선생님 만약에 기침을 하시면 선생님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착한 건 좋은데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라고. 너희가 못할 일은 없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꼭 그거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래요. 우리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좀 이따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좀 이따 문제 세 문제인가? 딱 세 문제 실려 있더라고. 세 문제 풀 건데 풀면서 그 내용들 적용시킬 수 있으면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고요. 안 풀리기 시작하면 다시 처음부터 집에 가서 유튜브를 돌려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모질이들 앉아. 야, 너희를 놓고 가야 한다 생각하니까 진짜 불안하다. 어? 30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다, 받아들이실만 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 내용을 적용시켜 보기 시작할 건데 첫 번째 어떤 것도 뭐냐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런 말 써 있는 거 보이시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만서기가 시각 t에서의 속도가라고 하면서 뭐 줬어? 속도 줬어. 오케이. 그럼 너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vt라고 하는 함수가 줬다라는 거 첫 번째. 그럼 vt는 3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6이다라는 것이고, 오케이. 두 번째로는 t가 0일 때 이 만서기의 위치가 5다라는 조건을 줬다라는 것까지 잡아내셔야 돼. 되니? 그리고 이 윗줄에 뭐라고 했냐면 수직선상 운동이라고 써 있단다. 이 문제를 가장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풀어가는 방법은 요거야. 내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라는 걸 통해서 그 값들을 위치의 값을 물어보니까 위치 그래프를 구해내신 다음에 거기서 읽어내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인데 이거부터 일단 해볼게.
문제에서 준 건 VT 그래프야. 그래서 얘를 뭐 함으로써? 적분함으로써 위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봐봐 아가들아. 내가 얘를 적분하게 되면 xt라고 하는 함수가 나올 것인데 xt는 얘를 적분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단순히 적분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게 얘가 t가 0이었을 때 초기 위치 값을 반영해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냐면 얘 적분하셨더니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c가 나올 텐데 적분상수. 오케이? 이게 아까 전에 있던 식의 입장에서 어떤 상태냐면 x0 더하기 인테그랄 이 식이 상태야. 그리고 여기서는 부정적분이 아니라 그냥 정적분했다라는 생각으로 쓴 거야. 다만 이거를 조금 단계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라는 상황에서 생각해 보시면 적분상수 c가 있을 것이고 t자리에 0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온다? 5 나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c 값이 결정돼 버린 거지. 얼마라고? 5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그려보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그려보게 되면 t에 관한 3차 방정식인데 이렇게 생겼어. 얘 미분하면 얘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이 이제 극대값, 극소값 잡는 값일 거 아니야. 3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이 되는 것이고 우린 쉽게 1, 2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1과 2였을 때 그 값을 가질 것이다. 최고차 앞의 개수는 양수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즉 여기서 한번 꺾였을 것이고 여기서 한번 꺾였을 것이고 이렇게 내려갔을 것이다. 까지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이거보다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더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건 더 올라가고 이건 더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그려놨어. 그러면 이 점의 움직임은 이렇게 보이겠네요. 여기가 1일 것이고 여기가 2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점이 지금 막 꾸불꾸불 움직인 게 아니라고요. 얘는 어디 위에 움직이고 있다고? 수직선 위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럼 수직선 하나 같이 그리셔놓고 점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해보는 거야. t가 0이었을 때 위치 얼마입니까? 5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게 t가 0이었을 때의 위치죠. 근데 t가 1이었을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은 점점점 커져가요. 1을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1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6 플러스 5예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럼 다 더해보시면 12 마이너스 4.5거든요. 오케이? 그럼 얼마입니까? 7.5인가? 맞아요? 즉 여기 7.5 여기 6이 있고 여기 7이 이렇게 있을 때 7.5니까 더 가야 되네. 여기 8이 있어. 7.5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네. 여기까지. t가 0에서부터 t가 얼마일 때까지? t가 1일 때까지 여기까지 오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요 이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여기가 7.5인데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오기 시작해요. 지금 위치가 내려간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에서 움직여 봤을 때는 거꾸로 오기 시작한다 이거겠지. 언제까지 그럽니까? 라고 하시면은 t가 2였을 때입니다. t가 2였을 때. t가 2인 것을 역시 집어넣어 보시면 8 마이너스 자축인묘 4 곱하니까 18인가요? 그다음 플러스 12 더하기 5인가요? 얼마야? 7이네요. 7. 오케이. 따라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온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시면 2초 이후로는 갑자기 이쪽으로 또 위로 막 커져가요. 위치가 커져는 여기서 방향이 다시 일로 바뀐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즉 위치 그래프를 보면서 얘의 위치를 상상할 수가 있게 돼요. 수직선상에서. 그죠? 요걸 상상하게 되면 이제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게 되게 편리해져 버려. 봐보세요. 시각 1에서부터 1번 질문부터 일단 풀게. t가 1에서부터 t가 3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봤어.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는 아까 어떻게 본다고 했냐면 t가 3일 때 위치에서 t가 1일 때 위치를 빼겠다 이렇게 했잖아. t가 3이었을 때 위치가 어디였냐면 왜 안 써놨을까? 안 구했네요 아예. 그죠? 그럼 위치를 구합시다. 여기 3 여기 하나 더 있지 않겠습니까? 3이었을 때 위치 얼마입니까? 3 집어넣었더니 27 마이너스 2분의 81 플러스 63 18 플러스 5죠. 오케이? 이게 t가 3이었을 때 위치고 t가 1이었을 때 위치는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t가 1이었을 때 위치는 얘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6 더하기 5를 빼주시면 바로 그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t가 2였을 때 여기가 t가 1이었을 때 여기가 t가 2였을 때니까 여기가 t가 2일 것이고 그 다음에 t가 3이었을 때는 아마 뭐 여기 어딘가 있나 보죠. 그럼 얘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서부터 t가 1까지니까 여기까지 이 변화량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수직선을 그려내면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거죠. 지금 숫자가 그지 같아서 그렇지.
2번 질문도 잠깐 보시면요. t가 1에서 t가 3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 이렇게 있거든요. 실제로 움직인 거리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게 보일 수 있어. t가 1이었을 때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t가 3이니까 다시 일로 왔다. 그러면 이 값은 따로 계산하고 더하고 여기는 요 값은 따로 계산해서 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t가 3번 질문은요. 2였을 때 위치라고 했으니까 t자를 2 집어넣으면 그냥 위치 구해지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겠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했잖아. 뭐냐면 VT가 주어졌을 때 위치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위치 함수를 바탕으로 얘네들의 수직선 움직임을 상상해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계산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물론 틀린 답이 구해진 건 아니야. 맞는 답이 구해진 건 맞는데 이렇게 가야만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뭐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갈 겁니다. 보세요. VT 그래프를 그냥 그려버리세요. T가 여기 있고 VT가 이거야. 어차피 쟤는 1일 때와 2일 때 상황에서 시작될 거거든.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고요. 근이 1, 2라는 건 되게 뭐 명확하게 빨리 나오니까 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래프겠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 훈련하시면 됩니다.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상상하세요. 얘가 지금 무슨 그래프냐면 속도야, 속도. 속도는 양과 음의 값에 따라서 얘 방향을 결정한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럼 상상 t가 0이었을 때 속도는 뭐야? 양. 그럼 얘 처음에 있었던 위치에서부터 양의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 근데 t가 1이 됐을 때 뭐 했어? 멈춤. 그럼 t가 1에서부터 2 사이에서는 속도가 뭐야? 음수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거라고. t가 2가 됐을 때 뭐 했어? 멈춤.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얘 속도가 또다시 양의 방향으로 바뀌었으니까 또 이쪽으로 갔을 거라고. 즉 우리가 굳이 얘를 정적분해가지고 부정적분해가지고 뭐 t 값이 fx가 sx가 xt가 뭐다라는 걸 찾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 충분히 이 그래프만으로 뭘 상상할 수 있게 되냐면 얘가 여기서 처음에는 양의 방향이 이쪽으로 움직였다, 그 다음에 음의 방향이 이쪽으로 움직였다, 다시 양의 방향이 이쪽으로 움직였다까지는 바로 자연스럽게 읽어낼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1번 질문. t가 1에서부터 t가 3까지 위치의 변화량이래. 위치의 변화량. 아가들아, 1에서부터 여기서부터 3까지니까 여기까지겠지. 위치의 변화량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양수의 값과 음수의 값의 덧셈 뺄셈의 최종적인 결과였어. 이 말이 아시겠어? 그러면 이 면적만큼은 음의 방향으로 갔을 것이고 이 면적만큼은 양의 방향으로 갔을 거 아니겠냐? 그러면 양과 음을 더한 결과가 위치의 변화량인 거잖아. 따라서 1번 질문은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정적분하면 되는 거야. 이 말 아시겠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3까지 내가 적분해야 될 것은 3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6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것이 바로 1번 질문이지. 됐냐? 그리고 아가들아, 우리 이것도 한번 더 해보자. 물론 이거 정적분 계산하셔도 되는데 우리 배웠으면 써먹는 연습 항상 하셔라. 나 이거는 기깔나게 빨리 찾을 수 있지 않니? 2차 함수와 x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일 테니까 여기는 요 새끼는 6분의 최고차폐 개수 3일 것이고 두 근의 차니까 2-1의 세제곱일 거란 말이야. 이 말이 아시겠어? 따라서 이 부분의 면적은 얘고 정적분 입장에서 여기다 음수만 붙이면 그만인 거잖아. 그리고 나면 요거 계산하고 나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빼고 나면 마이너스 2분의 1 빼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정적분 될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밖에 없는 거지. 이 말이 아시겠어? 따라서 플러스 인테그랄 2에서부터 3까지 3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6만 따로 떨어뜨려서 계산할 수도 있겠다. 아시겠니? 됐냐? 그리고 그래프 보면서 이런 것도 당연히 찾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머 선생님, 여기는 이 부분은 그래프를 탁 보아하니까 2차 함수는 대칭 함수여서, 그리고 정적분은 항상 적분 구간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에 매력이 터집니다. 2에서부터 3까지 계산하니까 뭔가 복잡하거든. 얘는 뭐와 똑같을 테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아,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제일 짱이네. 이해하시겠어요? 정적분은 이런 매력이 아주 사뭇사뭇 터지는 겁니다. 그냥. 이해됩니까? 그 다음부터 여긴 다 쉽게 계산이 가능하죠. 3 빼내고 얘 3분의 1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9 빼내고 얘는 2분의 1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t, 6이.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요거 계산이 훨씬 더 편하다 이거죠. 두 번째 질문도 얘기를 해볼까? 두 번째 질문은 t가 1에서 t가 3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래잖아. 근데 생각해봐. 거리는 위치의 변화량과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위치의 변화량은 음의 값과 양의 값을 다 인정하고 난 다음에 최종값이라고 했죠. 근데 움직인 거리는 무조건 다 뭐라고?
양수. 그게 무슨 개념과 똑같냐면 넓이의 개념과 똑같아. 이 말 아시겠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값을 빼고 여기 있는 이 값을 더하는 게 아니라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을 때는 그냥 여기 있는 이 값도 계산하고 더하고 여기 있는 이 값도 계산하고 더하면 그만인 거야. 수식으로 굳이 표현해보자면 이런 뜻 아니겠어요? 1에서부터 3까지 절대값 3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6 이거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 내가 요거 하나만 좀 당부할게. 내가 어저께 유튜브 채널 막 보고 있다가 어떤 강사 선생님께서 올렸던 유튜브 채널에다가 싫어요를 꾹 누르고 나왔는데 되게 치사하게 내가 눌렀던 이유가 별거 아니었어. 뭐 그 선생님 나보다 잘나서 그게 아니라 그 선생님 잘못 가르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선생님 말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넓이는 정적분의 결과에다가 양의 값을 취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을 취하면 돼라고 개소리를 하시더라고. 얘들아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야. 얘는 양음 계산 다 하고 난 다음에 음수면 양수화시키라는 얘기고 얘는 그래프 자체를 뒤집어 올려서 양수하라는 얘기야. 완전히 다른 결과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넓이를 계산할 때는 함수에다 절대값을 씌워야 되지 정적분 결과에다 절대값 씌우면 난리 난다잉. 일단 이상한 짓걸 하지 마. 알겠어? 너무나 당당하게 가르치시길래 싫어를 눌렀는데 아마 그 선생님이 왜 눌렀는지 모르겠지? 여기까지 하시겠니?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던 거 그냥 그대로 이용해보면 되지.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플러스 2분의 1로 바뀔 것이고 이것만 하나만 더 계산하시면 된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럼 3번 질문. 3번은 시각 2일 때 위치값 구해달래. 위치. 얼마일 때? 2일 때. 위치 구할 때 명심해. 야 이제 와서 3번 하나 때문에 내가 이걸 다시 구한다는 건 조금 약간 좀 그러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생각을 해봐야지. t가 2일 때라고 했지. 그럼 내가 뭘 계산해야 되냐면 초기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 말 아시겠어? 그래서 x2를 구해주세요 라는 상황이 되면 2에서의 위치 구해주세요 상황이 되면 내가 그때 가서 다시 이 새끼 정적분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것도 계산하고 거기다 2 집어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접근해보자고. 야, 얘 처음에 위치가 어디일까 라고 생각해봐야지. 처음 위치 얼마래? 5래. 그럼 여기서 분명히 변했을 건데 얼마나 변했을까라는 걸 굳이 수식으로 써보면 이런 뜻 아니겠냐? 0에서부터 2까지 VT, DT 아니겠냐? 그지? 근데 이걸 수식으로 암기하려지 마시고 그래프를 보면 되게 편하지 않겠냐? 이거만큼은 어느 쪽으로 갔구나? 오른쪽으로 갔겠구나. 요거만큼은 어느 쪽으로 갔겠구나? 왼쪽으로 갔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가속도, 속도, 위치도 결국에 무슨 싸움 돼버리냐면 그래프 그려놓고 점의 움직임을 수직선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상하는 싸움 돼버리는 거야. 이 말 아시겠어? 선생님 마지막 당부가 이거야. 위치와 속도에 관한 문제들은 제발 부탁인데 공식 외우지 마. 공식이 별 의미가 없어. 별 효용이 없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일단 용어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 용어. 움직인 거리나 변화된 위치나 시간이나 시각이나 속도나 속력이나 평균 속도, 평균 속력 이런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일단 첫 번째고 그게 되어 있으면 그래프 보면서 수직선상 움직임을 상상해 버리는 거야. 그 순간순간마다 얘네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적분해야겠다 아니면 얘네들 더해야겠다 빼야겠다 결정할 수 있는 게 핵심인 거지. 이 공식 외우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지 않아? 그냥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푼단 말이야. 처음에 5에 있었다고 하고 이 부분의 면적은 계산한 값만큼 더할 것이고 이 부분의 면적만큼은 반대쪽으로 갔을 거니까 빼게 되면 얘가 최종적으로 있는 곳에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겠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한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면서 우리는 32번으로 갑시다. 자, 32번은 조금 독특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콧방귀도 안 끼는 문제예요. 오히려 이과 학생들은요 32번 같은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봤었어요. 자꾸 위로 뭔가 집어던지는 행위. 문제 해석 처음 못했을 때 되게 좀 난감하거든요. 이거 뭐라고 돼 있냐면 지상 15m 높이에서 처음 속도 20m/s로 똑바로 위로 던졌던 물체가 t초의 속도가 vt가 20-10t이고 다음 구하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에 상온이가 있어요. 상온이가 여기 이렇게 상온이가 있어요. 얘가 어디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지상 15m 높이인데 이 상황부터 얘기해 줄게. 여기가 지상이에요. 여기가 요 높이가.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상온이가 있는 곳까지 높이는 얼마라고? 15m인 거예요. 이렇게 됩니까?
얘가 위로 똑바로 던졌다고 하니까는 이렇게 던진 건데, 오케이? 얘가 계속 뚫고 나가서 우주 밖으로 날아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언젠간 떨어지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던졌다 하면 이렇게 떨어져야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졸라 얍삽하게 위로 똑바로 던졌는데 거기에 떨어지지 않아요. 어디 떨어지냐면 여기 던졌는데 일로 내려와요.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편안하게 보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던진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때 던졌을 때 순간 속력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때 속도가 15m/s인가 얼마라고 되니? 20m/s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요거 단어 기호 읽을 줄 아시지? meter per sec, yeah. Okay, you know. 미터는 거리의 단위입니다. sec는 시간의 단위예요. 속도의 단위를 보시면 항상 그래요. 킬로미터 per hour, okay, 미터 per minute, 센티미터 per sec. 항상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혹시 속도가 뭐였더라라고 궁금하시면 요 기호 항상 생각하세요. 미터 per sec. 그러면은 per의 역할이 뭐냐면 분수에서 분모 분자를 나누는 선의 역할과 똑같아요. 앞에 있는 게 분자고 뒤에 있는 게 분모야. 아, 시간, 여기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바로 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던졌대요. 던졌는데 얘가 쭉 날아간 게 아니라 중력을 계속 받으면서 얘가 속도가 점점 느려져 갖고 언젠가 탁 섰다가 다시 이제 밑으로 팍 떨어지겠죠. 오케이. 그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 함수를 주신 거야. VT는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줬냐 봤더니 20-10t래. 이과 애들은 이거 보면서 웃는다니까요. 우리 이과 애들 웃을 수 있나 볼까? 이거 왜 이렇게 줬을까? 이거 나름 되게 근거 있는 식인데. 이거 되게 근거 있는 식이에요. 그냥 막 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20-9.8t. 네, 이거 중력가속도예요. 중력가속도. 근데 우리가 보통 9.8을 그냥 이렇게 대충 퉁쳐갖고 10으로 보거든요. 보통. 되게 실제로 그래서 얘들아 이거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구에 살고 있을 때 물체를 던지잖아. 그럼 그 물체한테 작용하는 가속도는 항상 중력 가속도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물체를 집어 던지든 항상 포물선 곡선으로 떨어져. 항상 always. 내가 여기서 만석이를 집어 던져도 만석이도 포물선을 향해 떨어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모든 것들은 다 포물선 곡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씩 웃는 거예요, 이거. 그려봅시다. 여기는 이 함수. 여기는 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VT축이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거속시 문제 풀면서 제일 첫 번째 될게요. 이게 무슨 그래프인가부터 인지하는 거야. 봤더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인 직선이 걸랑. 그래서 이렇게 쭉 무책임하게 그리지 말라고. 항상 0에서부터 정성스럽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가 얼마예요? 라고 하시면 여기가 20이죠. 상상해보세요. T가 0이었을 때 속도가 얼마라고요? 20이라고요. 이미 이 정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에 20으로 던졌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T가 0이었을 때 속도가 20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속도가 좀 줄었네요. 이유가 뭐야? 중력가 속도 받아서요. 시간이 좀 더 지났어요. 속도가 좀 더 줄었네요. 중력가 속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이 정도 왔을 때 속도가 0이 됐어요. 왜요? 중력가 속도에 영향을 받아서 얘가 0이 된 겁니다. 속도가. 그러면 위로 던져진 물체 입장에서는 아! 하다 여기서 멈춘 거죠. 즉 V가 0이었을 때가 어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가장 꼭대기 올라갔을 때가 이때일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질문. 이거의 면적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서부터 던져진 곳까지의 높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변화된 위치 아닙니까?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20이라고 주어졌고요. 아마 쉽게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2죠, 2. 여기 2만 딱 집어넣으면 0 나온 거 알 수 있을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20이야, 20. 아, 여기서부터 20만큼 더 올라갔구나. 20m만큼.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갑니다. 내가 이걸 항상 생각해보세요 말하는 이유가 이제부터인데 이 그래프가 계속 영원히 이어져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상상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가 계속 가겠죠? 이렇게. 오케이. 봐보세요. 공이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 20m만큼 왔다고 그래서 그게 언제라고요? 이때라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음의 값을 바뀌었어. 음의 값 바뀌었다는 건 방향을 바꿨다겠지. 방향을 바꿔서 얘가 어떻게 되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얼마만큼 떨어질 수 있을까 얘는? 그렇죠. 여기 15m 위에서 던졌으니까 여기 20만큼 올라갔으니까 35m만큼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언젠가 떨어지다가 이 녹색으로 테두리 쳐져 있는 부분의 면적이 뭐가 됐을 때? 35가 됐을 때 그죠? 갑자기 이 새끼는요 지상에 도달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속도가 안 나야 정상적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그래프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가정해봐. 선생님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말뜻은 뭐냐면요, 이게 떨어져서 땅밑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얘기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땅밑을 막 파고 들어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상상하면 좀 재밌다니까요. 그리고 상상해야 될 순간이 와. 얘들아, 뭐 열차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상상해야 돼. 안 하면은 정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 브레이크를 밟고 있더니 열차가 거꾸로 간다 뭐 이런 거. 예, 정말 많이 일어나요 진짜로. 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상상을 해보셔야 돼. 계속 연습해 보시면 그게 되게 당연한 건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접분비문 이것만 반복하면 이 문제는 어렵다고. 이해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 떨어졌구나, 언젠가 여기 0이 되겠네, 언제 얘 넓이가 35가 되는 순간. 그거 물어봤으면 구할 건데 안 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아시겠죠? 1번부터 갑니다. 발사 후 3초가 지났을 때 지상으로 높이래요. 3초? 여기 2초인데 3초는 여기 있겠네.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건 이래요. 2초 동안은 위로 올라갔을 것이고 여기 2초에서부터 3초까지 요만큼은 거꾸로 내려왔겠네요. 오케이? 그럼 아가들 생각, 여기 길이가 1이지. 그럼 요 높이는 얼마일까? 이거 비례식이잖아. 그치, 잘했어. 오케이?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 5지 5. 여기까지 됐어? 우리 애들은 머리는 똑똑한데 산수를 못해요. 예, 다 제 잘못이에요. 머리는 똑똑한데 산수를 못해요. 예.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실제로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상해 봅시다. 얘 꼭대기 쳤죠 일단 여기서. 그리고 얼마만큼 내려왔다고요? 5만큼 내려왔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문제가 이제 마지막 얍삽이가 이거예요. 야, 이 공의 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던진 높이에서 얼마냐 물어볼 수가 있고요. 하나는 지상에서 얼마냐 물어볼 수가 있거든. 이 문제는 지상에서 물어봤어요. 그럼 아까도 생각해야 돼. 원래 지상에서 15m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20m만큼 더 올라왔는데 5m만큼 내려왔어. 여기 얼마야? 15겠지. 그럼 이 공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얼마? 30이라 얘기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묻길, 야, 이 새끼가 던진 높이에서부터 얼마 높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15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단순히 공식을 외운다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상상하는데 항상 도움이 돼. 오케이. 됐습니까? 두 번째,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지상으로부터 높이. 딱 보면 나오죠, 이건. 이 그래프 보면서 느끼겠죠. 아, 이게 양의 방향 한쪽 방향 간 거니까 이게 제일 높이 올라갔겠네. 그럼 이때 이 면적이 얼마냐는 거 보면 되는데 20m 올라갔는데 20m 했으면 또 틀리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으니까? 지상으로부터 높이라고 그랬으니까 20에다 얼마 더해준다? 15를 더해줘야 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3번, 발사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느껴지죠? 발사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1초, 2초까지는 올라갔고요. 3초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 면적은 20이라고 했고 여기 면적은 5라고 했는데 움직인 거리는 방향성이 엇걸랑. 그죠? 20만큼 올라갔고 5만큼 떨어졌으니까 25만큼 움직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진짜로 안 물어보니까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4번.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시간. 이 문제의 말뜻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시간. 오케이? 그럼 아까도 상상. 내가 지면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얘가 20m 올라가고 35m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그게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삼각형의 면적이 35가 될 때까지 가셔야 한다 이 얘기겠죠? 오케이? 자, 생각. 여기가 x입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는 얼마겠어요? x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래서 x 마이너스 2가 여기가 돼요. 도형을 보면 항상 상상하세요. 아니, 이용하세요. 뭐를? 닮음을요. 여기는 요 삼각형 닮으면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20이야.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몇 배 차이 난다고요? 10배. 오케이? 그럼 이 길이 얼마입니까? 괜히 끙끙대지 말라 이거죠. 오케이? 얘 얼마겠어요? 10 x 마이너스 2.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x 마이너스 2 곱하기 10 x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되길 바란다? 35가 되길 바란다. 2분의 1은 당연히 삼각형에 곱해주셔야 되고요. 이해합니까? 약분하고 이약분하니까 7. 숫자 진짜 더럽죠? 루트 씌우니까 x 마이너스 2는 풀마 루트 7. 따라서 x는 2 풀마 루트 7 두 개가 나왔네요. 그죠? 왜 두 개 나왔을까? 이 생각 해봐야죠. 선생님 이거 왜 두 개죠? 라고 보면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7이라는 시간이 하나 잡힌 거고 두 번째 2 마이너스 루트 7이래요. 아, 여기는 이 새끼가 2를 기준으로 루트 7만큼 더해줘도 되는데 오케이? 근데 2를 기준으로 루트 7만큼 빠져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얘가 포물선의 일부라고 했잖아. 그죠? 얘가 여기서 던져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있어요. 이게 구해진 겁니다. 이게 이때 시간이 언제냐면 2 마이너스 루트 7이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따라서 너희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이 정확하게 어디 값인지를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됐어요? 예. 이런 생각 없이 문제 풀다 보면요. 둘 중에 누구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한다고. 이해됐죠? 오케이. 마지막 34번 갑시다. (34번) 그래프는 문제에서 내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맨 처음에 뭐라고 써있니 얘들아? 맨 처음 원점을 출발하라는 말이 써져 있는데 이게 한글로 써져 있다 보니까 생각 외로 히든 조건이 돼버려. 원점을 출발할 때 즉 얘 초기 위치가 얼마였대? 0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말 아시겠어? 그래갖고 그거 좀 잡아내는 연습 좀 하시고, 두 번째는 VT 그래프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데 애들이 원점을 출발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오해할 때가 있냐면 선생님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원점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조건입니다. 원점을 출발했다는 얘기는 수직선 상에서 원점에서 위치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 그래프가 뭐 그래프야? 봤더니 T하고 VT 그래프야. VT 그래프. 아, 시간과 속도에 관한 그래프구나. 그럼 우리 이 점의 움직임을 상상해 보시면 0에 있을 때 속도가 0이었어요. 가만히 있었네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양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막 갔을 겁니다. 언제까지? 요때까지.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요 순간에 얘가 멈칫한 다음에 속도가 음으로 바뀌었죠. 그다음 뭐가 가겠어요? 까꾸로 가기 시작했죠. 즉 수직선상 움직임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원점에 있다가 이쪽으로 신나게 가시다가 어느 순간에 멈칫하고 돌아서서 다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그래프를 주고 난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전 P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래. 운동 방향 언제 바꿨어요? 요때 바꿨죠. 이해하시겠어요? 실제 움직인 거리 뭐가 됩니까? 넓이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문제에서 얼마 줬죠? 2라고 줬나요? 높이는 1이라고 줬네요. 오케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 1이니까 움직인 거리는 1 이렇게 되시겠죠. 됩니까? 2번 T가 0에서 T가 3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래요. T가 0에서부터 여기죠. T가 3까지 여기입니다. 움직인 거리 물어봤어요. 변화된 위치가 아니라 움직인 거리. 그럼 다 뭐 해야 된다? 양수해야 된다. 여기가 1인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여기는 얼마나 나오게 뻔히 보여요? 2분의 1 나오시겠죠. 삼각형이니까 1, 2분의 1. 오케이. 그래서 얼마 쓰시면 돼요? 예, 2분의 3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T가 3이었을 때 점피의 위치 구하려면 변화된 위치를 보야 한다고 했죠. 얘는 오른쪽 1만큼 갔고요.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돌아왔어요. 어디서 출발해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해서 1만큼 갔다가 반절만큼 돌아왔으니까 얘 위치는 2분의 1이죠. 요거 생각하면 되게 쉬운 문제들인데 공식 몇 가지 알고 접근하면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이해하시겠어요? 갖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미분 파트에서도 속도 가속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풀어보시고, 내가 이걸 정리를 이렇게 해드린 이유가 하나인데 왜냐면 이게 속도 가속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리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물론 너희들 입장에서 이제 2학년이니까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한번 또 열심히 볼 거예요 여기를. 근데 그 전까지 평상시 우리가 끼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 그나마 이과 애들은 이제 과학이나 물리나 이쪽에서 종종 만나서 감을 안 읽는데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을 등외시하고 멀리하고 그런 거 오랑캐나 다루는 거다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대주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기술 같은 천박한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 근데 그때마다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꼭 이런 생각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예. 방학 동안 수업대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내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지막 보내줄게.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한 더 할 나위 없을 만큼 가르쳤어. 정말로 더 할 나위 없을 만큼 가르쳤다 생각해. 너희들도 더 할 나위 없을 만큼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해. 진짜로 괜히 그냥 마지막이니까 기분 좋게 덕담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셨어 우리 애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너희는 반드시 좋아질 거야. 학습량이 늘어난 것도 그렇고 공부나 학원에 보여준 열정도 그렇고 너희가 평상시 하고 있는 게 물론 날마다 14시간을 채우면서 공부를 못했던 후회가 좀 남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너희 인생에서 모르겠다. 선생님이 너희를 다 본 건 아니니까 너희 인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겨울방을 보냈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셨어. 그러니까 자부심 갖되 자부심 갖고 사시되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바로 반응 못할 수도 있고 중간고사 성적이 바로 반응을 못할 수도 있어 얘들아. 근데 너네가 했던 이 노력이 절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니까 포기하지 마. 알겠어? 대학을 가고 내가 원하는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지금이라는 게 자꾸 초점 맞추지 말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배우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하시면서 복습하시고 너희 꼴 만드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